예, 오늘 아마 보시면 다음에 또 이렇게 기회를 갖고 좀 시간을 갖기 굉장히 힘든 분이니까 예, 한 글자라도 놓치지 마시고 그 교수님 영상 편집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실 때 예, 이 사무실이 떠나가도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박동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옷을 좀 벗어도 되죠? 네. 하나만 벗겠습니다. 눈에 보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특별하게 이 길을 오면서 대명로를 이렇게 오면서 옛날 생각이 좀 났습니다. 제가 사실은 대구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많습니다. 제가 미국 뉴욕 주립대학에 가기 전에 한국에 있는 전라남도의 광양리 철수가 있는 순천대학교에 최연소 공과대학 학장을 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 대구에서 경북대학교 주최를 해가지고 대한금속학회가 열렸을 때 여기를 왔다가 2년 정도 된 가족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것을 연유로 해서 이 대명로 대명장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경북의대 학장님 사모님을 유시해서 관광버스 2대가 한번 저희 학교를 방문해서 제가 저녁을 접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예로 대구 가수협회 회원으로 제가 가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6년간 회비를 돈이하게 됐습니다. 그런 인연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김치하고 젓갈, 발효식품 강의에 국가 자격증 따는데 첫 강의 4시간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혹시 명인들 중에, 음식 명인들 중에 저 이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 진짜를 몰라도 저 성이 쪼가리반입니다. 쪼가리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했던 내용이 소금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야기가 되다 보면 바다 이야기, 소금 이야기, 그 다음에 저 미네랄 이야기, 그 다음 생명 이야기까지 연결이 된 이유가 제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연구해가지고 노벨상 받은 이런 연구를 한 게 아니고 여러 재료공학 원제가 40년이 됐는데 제가 사람 속은 몰라도 땅 밑은 잘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흙하고 땅 밑은 제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먹어야 되겠구나, 또 이것은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뭐 다른 내용이 아니고 재료에 관한 거의 나이가 70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쉬운 이야기 한번 볼까요? 네. 세상에서 그러니까 결론은 물입니다. 물. 디자인 경단청. 네. 요 책이 다음 주면 나옵니다. ISBN이나 출연비까지 다 받아놨어요. 근데 저 왜 못했냐? 하도 제가 객지도를 다니면서 교정을 10번 했는데 11번째 교정을 해놓고 4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물과 미네랄이 생명을 살린다. 제품이나 물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지를 근본적으로 이해가 되면 스스로가 예를 들면 통보를 하거나 선전을 안 해도 지발로 선전이 되고 자기 몸이 알아주니까 그게 반응에 따라서 좋다라고 자기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자, 물과 미네랄이 생명을 살린다 그랬는데 제가 저를 잘 기억해 주시는
어르신이 한 분 계십니다. 그 표재순 씨라고 지금 인터넷에 들어오시면 옛날에 MBC 사장님도 오시고 우리나라의 소위 연극이나 극단, 영화 이런 쪽에 최고의 어르신이 아직도 저 이름 석자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왜냐? 그 전에는 물하고 관련이 있어서 소통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물은 생명이다. 물은 생명.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기 전에 이 어르신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 앞에다가 추천사를 하나 더 붙여주라. 왜? 뒤에가 미네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추천사를 하나 써달라고 제가 부탁을 한데 기꺼이 써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능하면 어르신들 누를 안 끼치려고 추천사를 일단 빼고 다음 영문판 제가 지금 욕심이 이 물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큽니다. 이 책까지 만들 때는 무슨 생수나 기능수나 그 많은 음료가 나와 있지만 이렇게 이론적 근거나 잘할 만해서 하는 책을 가지고 물을 선전 또 물을 알리는 회사나 개인이나 집단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최초로 하고 제가 내년에는 제가 만든 물을 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여러분들 지금 써보시면 요 FINE라고 그러니 Fine Water Summit이라는 2025년도 서밋 소위 이야기하는 컨테스트 경쟁입니다. 물 가지고 경쟁해가지고 순서 정하는 내년도 26년도에 제가 이 물을 가지고 나가려고 영문판을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땅에 사람이 이렇게 되면 이 몽둥이가 전부 다 외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사람이 고챙이 액체 뭐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람은 알고 보면 또 어떻게 돼 있어요? 물 70%가 물. 나이가 적을수록 물이 많고 나이가 많을수록 물이 적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60%에서 70%라는 표현을 합니다. 임신을 해서 애가 크잖아요. 처음에 애가 클 때는 어떻게 되냐? 제가 물질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양자가 나오는데 이 정자하고 그죠? 만자가 합해져서 애가 되잖아요. 애가 딱 하는 순간부터 호흡을 뭘로 해요? 아가미 호흡을 합니다. 아가미 호흡. 여기 그 뒤에 흔적이 있어요. 사람이 언제까지 아가미 호흡을 하냐? 탯줄이 생기는 동안까지는 아가미 호흡을 하다가 탯줄이 붙어서 호흡이 시작이 되면 아가미 호흡을 끝냅니다. 어떤 경우든 물 중에서 완전체의 물이 양수라서 특히 살아있는 생명에 대해서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양수처럼 좋은 게 없다. 그럼 양수는 뭐냐? 저도 재료공을 하면서 이것저것 다 조사해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바닷속에 들어 양수를 원천이 어디로 다시 내려가면 바다로 갑니다. 바다로 갑니다. 자, 바다 중에 바다고기 중에요 어디가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지금 오늘 마지막에 이야기할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닷속에 아까 그 소개 중에 리튬이라는 게 있어요. 리튬. 요즘 전기자동차 ESS 이렇게 리튬이 있는데요. 저도 그 리튬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연구를 많이 했는데 리튬이라는 것이요 실질적으로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울증 있는 사람은요, 혹시 병원에 가보셨어요? 어디를 가냐? 정신과를 가라 하니까 안 가. 그런데 정신과에서 리튬을 사용한 지는 100년이 됐어요. 100년. 100년이 됐어요. 그만큼 최고의 특효약이야. 그런데 왠지 내과는 가고 싶은데, 내과는 가도 된다는데, 왜요? 거기 가면 왠지 뭐가 물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좋았던 원소가 100년 전에 이미 개발이 된 거예요. 개발이 알고 있었어. 지금도 쓰고 있고. 자, 그 뒤에 제가 또 주경 연구를 해줬어요. 주경. 이 돌팔이 주경을 한 사람들 그 당시에 지금은 뭐 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돌팔이라고 해도 진짜 돌이에요. 소금이 돌이에요. 이 주경을 팔아가지고 있는 청학동에 그 선배 그 훈장이 계셨어요. 이분이 주경을 연구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주경을 꾸는데 밑에 바닥에 그릇이 소금에 의해서 워낙이 두 번 꾸면은 이 그릇이 뭉개진다고 연구 좀 해달라고 해서 주경을 연구를 해봤더니 결론은 뭐냐? 소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소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오늘 이후로는요, 누가 주경이나 소금에 대해서 좋은 소금을 선물하면요, 딱 받는 순간에 대단히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서는 옆집에다 갖다 줘요. 네? 자기 건강도 좋고 남한테 인심 얻어도 좋고 거저르는 순간에 마음을 잃잖아요. 어르신들이 옛날에 그 60년도 50년도에는 유일한 약이 소갈이 유일한 약이 뭐였어요? 소다예요. 소다 Na2CO2. 이게 소다를 50년대 60년대 처음으로 약이라고 서양에서 들어올 때 소화불량이 걸리면 소다를 한 숟가락 먹었어요. 티스푼을.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처음에는 소화불량, 그다음 두 번째 이걸 먹으면 여기 알칼리. 이거 물이잖아요. 물이 들어가면 뭐예요? 양잿물이잖아요. 네? NaOH 양잿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운 소금도 드시지 마세요. 곱창집에 가서 그 볶은 소금 가능하면 소금이 아니고 약이에요. 원래 주경은 동의보감에 보면 약이지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이. 양잿물을 먹어. 양잿물. 그러니까 소화불량.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CO2가 나오잖아요. 탄산가스. 콜라가 그러니까 시원이 좋아. 그것이 괜찮으니까 한 스푼이 두 스푼, 두 스푼이 세 스푼 하면서 소화 불량이 멀어져. 소화죠. 그 다음에 위염. 그 다음에 위궤양. 그 다음에 뭐요? 위암. 3년 안에 다 뭘로 죽었다고? 소가리로 죽었다. 자, 한번 여기서 보지만 지금 오늘 이 물에 관한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요즘
여러 군데에서 알칼리수를 좋다고 해가지고 정수기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옵니다. 좋아요. 알칼리수는 좋은데 무엇이든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리 보약도 보약이라고 인삼을 1년 내내 씹어 드십시오. 그 약입니까? 쥐약이죠, 쥐약. 저 모든 게 아무리 좋은 것이든 아무리 나쁜 것이든 소위 수은이나 비소나 이것도요, 나비나 이것도 미량으로 보면 필수 미네랄입니다. 많으니까 문제가 돼요. 최근 들어와서 알칼리수가 좋다고 그러니까 전기로도는 전기 알칼리수 만들고 있어. 그래갖고 8.5 원래 미국에서나 일본에서 8.5 이상이 되면 안 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먹으면 8.5를 먹으면 뭐하고 먹는 거랑 똑같아요? 양념물 먹는 거랑 똑같아요. 만성적으로 도리어 병이 생깁니다. 병이.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식약청이나 환경청에서 이 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중간 이야기만 해요. 중간. 우리가 보통 체액이 7.4에서 7.5라고 해요. 체액이. 왜 알칼리수가 좋냐? 요 체액하고 비슷하니까 알칼리수가 좋다 그러지. 이렇게 양질물이 좋다고 하는 것 자체가 미친 엑세스입니다. 아무리 보약이 좋다고 여러분들 요즘 막 보면은 여러 가지 보약되는 약들이 너무 많죠. 네. 먹으면 뭐가 되겠어요? 쥐약이죠. 먹고 싶으면요 10일에 하나씩 골라 먹어. 10일에 하나씩 10가지 놔두고 하나씩 골라 먹고 그게 가장 현명한 섭취지. 매일 먹으면 독이 됩니다. 왜? 제일 안 좋은 게 어디가 좋아요? 간부터 해결합니다. 간을 해결. 자, 이 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를 하려다 보면 소금으로 또 가게 되고, 소금을 제하고 나면 또 뭐가 남아? 간수가 남아. 간수.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도 간수를 뺀 게 제일 비싸다고 10년 동안 뺀 간수가 제일 좋다고 비싸게 사 먹는 사람들 계시죠? 그럼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제가 10분의 1 가격으로 사드릴게요. 뭘 사먹으면 좋으냐면요, 한주 소금 사먹으면 제일 좋아. 한주 소금 사먹으면 다 뺐잖아. 뭐하러 비싸게 사먹냐고. 한주 소금 사먹어요. 너무 짜잖아요. 적게 집어넣으면 안 짰어. 적게 집어넣으면 안 짭니다. 물 타면 안 짭니다. 신고.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이 나왔냐면, 이 미네랄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것이 맛이 이상해요. 미원 같아. 미원. 맛이 여러 가지가 섞여놓으니까 이상 야릇해. 별놈들이 다 있어, 그 안에가. 어? 별놈들이 다 있으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사실을 알고 보면. 근데 왜 요즘은 또 그걸 못 먹겠냐? 여기 한번 보시죠. 대구의 하수종말 처리장에 물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서울에 있는 한강 물이 좋다고 해도 그 하수종말 처리장이 어디로 들어가요? 다 들어갔다 나오지 않는 거고, 바다로 다 들어갑니다. 바다가 다 오염이 되니까 먹지 말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2만 년 전부터 이 어류가 바닷속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대로 진화를 해가지고 우리 밥상까지 올라온다. 그게 무슨, 이게 자연의 힘이고 뭔가가 이루어지는 그 친구들이 따로 무슨 사료를, 멍멍이 사료를 줘갖고 그렇게 큰 거예요? 아니에요. 지 알아서 다 해. 자.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만큼 완벽한 생리적으로 완벽하게 되어 있는 원소들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루어진 게 제가 이제 지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는 기억하세요. 83개. 지금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외고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이만한 선생님이 나와갖고 주기율표 막 복잡한 거 해갖고 주기율표가 있었어. 아무튼 뭔가 몰라도 원성기호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게 몇 개인 줄 아세요? 잘 모르죠? 오늘 이후로는 딱 더 이상 놀라지 말고 119 그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 두 개가 인정받는 게 있고 안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인공원소 119에. 근데 바닷속에 들어있는 게 몇 개? 83개. 83개 중에 2개를 빼. 가장 기본이 뭐예요? 소금. NaCl. 그럼 81. 여기서 2개를 빼잖아요. 그럼 81죠? 81가 뭐예요? 9981. 9981. 여기에 동양 철학이 들어있다. 동양 철학. 9가 무슨 수? 완수. 완전수예요. 완전수.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자, 바다를 이야기하니까 쉽게 바다를 이야기하니까 저 1940년 연구봅니다. 바다 해자를 한번 보세요. 바다 해자. 바다의 대가 물수변에 사람 인자의 어미 모자. 한자를 만들 당시에 이미 4,000년, 5,000년 전에 이미 바다가 양수. 엄마의 양수였다는 사실을 이미 그 선조들이 알고 있었다는 희한하네.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과학이 지금만 발전한 게 아니고 사람의 머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태어나지만 쓰는 방향이 달라서 뿐이지. 원래 공부 못한 사람이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야. 책을 안 봤으니까 공부 못한 거지. 책 왜 다른 걸 본 거예요? 다른 걸. 관심이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손자들이나 뭐 아들, 딸들, 손자 주변에 있으면 공부 못하면 절대 나무르지 마라. 지 맘대로 그런 거예요. 요걸 안 봐서 그렇지 요리 보면 또 보여요. 그 재주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미 83가지가 과학이라고 하는데 83가지가 99이 들어있어. 99이 문자 돌리는 거예요. 제가 본의 아니게 최근에 들어와서 소금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소금. 얼마나 과학적인지 말이에요. 제가 만든 소금은 결지 않아요. 이 물은 소금보다 더 좋은 게 물이고,
우연히 보니까 소금이 뭐냐면 옛날에 일본에서 만들어 놓은 것 중에 뭘 팔면은 소금이 돈이 될까? 소금이 돈이 안 되고. 왜? 술은 맛있으면 그 자리에서 10병 소금병 먹어. 누구처럼? 그런데 소금은 아무리 좋아도 없어요. 짜서. 그래서 소금의 가격을 내리는 방법이 뭐냐 연구를 했더니 결론은 뭐냐 또 하늘을 팔아야 되겠어. 하늘. 예. 일본에서는요 특히 바닷물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바닷물하고 달하고의 관계? 잠깐 이야기를 딴 데로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조금 있다가 서리가 내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민물장어 몸에 좋죠? 네. 민물개 유난히 비싸지요? 이분들이 나처럼 임신을 한번 해보려면 어디 가서 있어야 돼? 바닷속에 가서 100일, 석 달 열흘을 있어요. 그래야 임신이 돼. 임신 안 해보셨으니까 저처럼 해봐요. 정말입니다. 아니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지리산 위에 또 여기 요금방에 산 위에 혹시라도 계곡개가 탈개가 저 민물개가 있잖아요. 이 개가 임신을 하려면 서리가 내릴 때 어떤 방법이든 바다로 들어갑니다. 낙동강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석 달 열흘을 바닷속에 있어야 임신이 됩니다. 민물장어가 알고 보면 바닷장어예요. 바다에 들어가서 알을 낳아서 이게 육지로 올라오는 거예요. 석 달 열흘. 100일의 의미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100일 이동은 다 났잖아요. 다. 그게 과거로부터 본데 내가 오늘 이야기가 왜 나왔냐. 같은 소금도 바닷물도 일본 사람들 중에 그 주장하는 사람이 언제 개가 임신을 하고 알이 찰 때 보름달에 뜬다 그래. 보름달에. 그래서 보름달이 돼서 간만의 차가 심할 때 그때 바닷물이 가장 힘이 좋다는 거야. 물의 기가.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소금을 만들면 그게 소생염이라. 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염. 그래서 제가 요즘 그걸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100g에 10만 원 받으려고 그래요. 아, 여러분들 웃네요. 여기 무슨 주격 있어요? 땡땡 주격. 땡땡 주격은 100g 얼마? 39만 원. 29만 원에요. 인터넷 들어가봐요. 진짜? 아직도 안 드셔보셨어요? 누가 선물도 안 했어요? 소금에 지금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우리가 느끼지 못한 부분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자, 다시 한번 원상 복귀하면 바닷속에는 83가지의 미네랄이 들어있는데 이거 어느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이 들어있는데 문제가 뭐냐? 사람이 고기가 아닌 이상 육지로 나오면서 빠져야 되는 것들이 있어. 그죠? 육지로 해서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금속,
뭐 요즘 이야기해서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사람에 맞게끔 제어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제가 원래 물 받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미네랄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미네랄이 생명이야. 그런데 우연찮게 물에 대해서는 제가 24년 전부터 물공장을 기술 자문을 해줬어요. 당뇨, 충주시에 지금 보시면 충주시에 당뇨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한 3천억 받았을 거예요, 충주시가. 그 다음에 그게 또 바나듐수 해가지고 제가 우리나라의 바나듐수를 가장 처음으로 제가 소개한 사람이에요. 일본 우지산가를. 그 다음에 규소수, 탄화질소수, 산소수, 어느 물 하나 절을 거쳐가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왠지 해줘놓고라도 부족해. 왠지 부족해. 가능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작용들,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좀 개선을 해서 자신있게 언제 먹어도 좋다라고 최고의 기능수, 최고의 건강수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오랫동안 사실은 생각했는데, 저도 알다시피 아직도 직업이 이쪽에 연연해가지고 연구개발하는 것이 단계 취미라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작년,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이것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따도 조금 이야기를 더 하겠지만, 이 물에 대해서는 쉽게 넘버원 인 더 월드. 믿을 수 없어도 저는 저가 먹고 있어요. 제가 왠지 피부가 좋죠. 네. 제가 기회가 되면 피부에 좋은 미네랄을 갖다 드릴게요. 여기 오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그 보시면 이렇게 애기송처럼 이렇게 좋아집니다. 제가 나이가 꽤 됐어요. 꽤 됐는데도 사람들이 보면은 목소리에 힘이 있고, 두 번째 뭐예요? 피부가 좋다. 그냥 내 나이를 잘못 보고 판단한다. 나이가 49이다. 그걸로 제가 대답을 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물과 미네랄을 다른대로 저는 이야기를 해가면서 연구해가면서 좋으면 먹고 안 좋으면 안 먹고 그런 것을 계속 해보다 보니까, 어느 범위에서 어느까지가 무리하지 않겠다.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기능수들이 갑자기 쏟아진 이유가 사실은 원래는 이런 물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일본의 챈다이 쪽에서 나오는 원자력 발전의 방사능 때문에 이게 크로시오 해비를 통해서 이쪽으로 오고, 소금도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없어도 여러분들 잘 아세요. 문제가 없어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드는 순간에 병입니다. 병원이에요. 병원. 병의 원인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엇이든 사실 쥐약이라도요, 먹고 마시면 안 죽습니다. 약이라고 생각하면 안 죽어. 먹는 순간에 쥐약이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를 죽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예를 들면 이물 닦고 저물 줬고 다
물인데 입이 먹는 순간에 본인이 기분이 안 좋다. 옛날 같으면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그 밥이 없었을 때 혹시라도 보리밥이나 쌀밥이 조금 쉬어도 냉장고가 없었을 때 쉬어도 대충 뭐요 씻어 갖고 다시 한번 붓고 또 안 되면 뭐 그거 가지고 술 담고 예? 옛날 했던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안 하면 돼요. 뭔가 이상하다 할 때는 안 하는 것이 가장 보약이고 가장 좋은 선입니다. 벌써 여러분들은 제가 한번 이야기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저 주변 사람들은 사람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특히 물 먹는 것에서 그날 뭘 봤을 때 요 이야기는 미네랄하고 다시 연결이 됩니다. 그날 먹을 때 딱 땡기잖아요. 제가 임신을 해봐서 잘한다니까요. 3개월 임신하다 보면 또 신경 먹고 싶어, 왠지 먹고 싶을 때 그게 왜 필요한 줄 알아요? 몸이 여러분들 지나갈 때 어디든 지나갈 때 가다가 냄새가 딱 좋아서 먹고 싶다 하면은 나무 돈 빌려서라도 먹어요. 그냥 망한 것도 아니고 세상이 변한 것도 아니고 정치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왠지 뭐 고기가 되면 자기가 이렇게 물든 것처럼 천만에만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우리가 미네랄을 이 물속의 미네랄을 골고루 집어였던 이유가 바로 그게 있어요. 특히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시금치 있죠. 시금치가 19년 전에 제가 책을 쓰면서 19년 전에 시금치 하나만 먹어도 될 일을 지금 2025년도에는 시금치를 몇 개를 먹어야 돼? 19개를 먹어야 돼. 맞아. 19개를 먹어야 돼. 지금요 땅에 있는 미네랄이 없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죠. 땅에서 몸에 필요한 것이 83가지야. 땅속에 83가지가 농사를 1년에 4번씩 지어. 뭐 참외도 그렇고 딸기도 그렇고 뭐 시금치도 그렇고 배추도 그렇고. 그러면 땅에서 갖다 집어넣는 게 뭐예요? 거름, 뭔맛, 화학비료, NPK, 그 다음에 뭐 보론 뭐 이런 거 몇 가지 한 10가지 집어요. 그 다음에 안 집어요. 다 된 줄 알아. 그러니까 미량 원소들이 먹어야 될 식물이 먹어야 될 게 없으니까 자기는 들어야 되는데 겉만 여러분 알잖아요. 겉만 안 꼽는 찐빵. 안 꼽는 붕어빵. 네? 그런 음식을 10년 전이 해먹은 시절이란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약을 안 먹어도 나름대로 잘 살아왔어.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뭐 농약 쓰고 뭐 쓰고 돼도 하나 팔기는 다른데 이 미량원소의 부족 현상에 의해서 여러분들도 이미 박사가 돼 있어.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웬만한 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은 나도 안다 그래. 뭐 규소, 뭐 마그네슘, 뭐 비타민 E, 무슨 뭐 콜라겐, 뭐 오메가3 그거 세어봤자 몇 개나 되겠어요. 그런데 83가지는 나도 기억을 못해. 나도 기억을. 근데 이게 우리 몸속에서 뭔가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만성지방. 약을 먹어도 안 나고 뭘 해도 안 나고. 지금 우리가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맛있게 먹고 이거는 엄청나게 좋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게 다 안 뽑는 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제가 무슨 물을 파는 사람도 아니고 음료수 파는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내 나름대로 이렇게라도 물을 만들어서 없는 것 그런다고 영양제를 내가 83가지를 먹었어요. 못 먹어. 그나마 그 상태에서 마음 놓고 먹어도 괜찮다. 내가 우리나라요.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 제일 많이 먹어야 되는 게요. 여러분들 그 입맛 없을 때 제일 여러분들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밥에다가 물에 말아갖고 김치에 먹어. 그러면 왠지 몸이 개운해. 환자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좋은 게 어디 들어있어? 김치에 다 들어있어. 물에 다 들어있고.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니까.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참 현미경으로 보면 바닷물을 떠다 현미경 보면 수영하고 쉽지가 않아요. 겉으로는 자기야 저기 보면 갈매기 닦고 그러니까 저 바다처럼 살자. 첫날에 봐. 그런 세상이 돼 있다. 그래서 최소한은 우리가 먹는 물만이라도 과거에 돌아가서 그 정도의 자연스러움을 가지면서 건강에 좋은 그런 물을 먹자라는 생각들을 제가 해온 거예요. 해왔습니다. 산화질소라는 것이 노벨상을 받으면서 이게 탄력성을 준다. 혈관이 넓어진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뇌질환이 없어진다. 막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하고 그 기계를 제가 만들어갖고 특허를 2개를 내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소가 들어가 있으면 먹으면 인터넷 보세요. 일본에서는 그 먹으면 몸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 장기의 온도가. 그러면 암에 안 걸린다. 근데 보통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애들 배 아프면 따뜻한 걸로 해주면 다 알지. 그런 게르마늄, 셀레늄. 그 다음에 제가 또 지난번에 이야기한 바나듐이라는 게 있어요. 바나듐 요즘 인터넷에 많이 텔레비전에서 바나듐 쌀만 이야기를 하고 야단 맞죠? 그건 바나듐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쌀을 파는 사람들이 함량을 잘못 이야기해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필요도 없는데 코팅한다고 해가지고 거짓말을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 바나듐을 제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바나듐 술을 당뇨에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처음 전파한 사람입니다. 언제냐면 제가 1998년도에 일본의 센다이에가 있는 도호쿠 대학에서 제가 방문 교수로 6개월 있었어요. 그 당시에 우연한 기회에 제가 신문에서 뭘 봤냐면 일본의 후지산 뒤쪽에가 뒤에가 조그마한 현이 하나 있었어요. 한 인구가 15만 정도 살았어요. 그게 1998년도에 그랬는데 언제부터 그게 역학조사가 됐냐면 2차 대전 이후에 1945년 이후이죠. 2차 대전 이후에 그 동네가 당뇨 환자가 하나도 없었어. 15만 명. 그래서 이상하다가 해가지고 역학조사를 했더니 그 골짜기 후지산 골짜기 위에가 바나듐만 광석이 있는 거기에 그 물을 통해서 광석을 통해서 저수지에 있어서 그 저수지 물을 정수를 해가지고 그 마을로 내려보낸 거예요. 도시로.
그랬더니 결론은 나온 금속이 바나듐이에요. 그래서 그 바나듐 이후에 역학조사를 해서 바나듐만이 당뇨에는 최고로 좋아요. 오늘도 사실은 조금 전에 핸드폰에 어제 보낸 게 와 있는데 제가 바나듐을 가지고 콩나물하고 숙주나물을 유도를 해가지고 신세계 백화점에 팔려고 김포에 있는 꽃송이 버섯하는 그 사장들 둘이한테다가 제가 바나듐에 관한 원석을 줘서 나온 결과가 있는데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당뇨를 겪는 사람들이 콩나물만 먹겠어요? 숙주만 먹겠어요? 그냥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안에다가 미량이라도 많아서도 좋을 일이 없죠. 필요한 만큼 적당하게 자연적인 생수에 그런 원소가 골고루 분배되도록 우연찮게 이 공정을 개발을 해가지고 천연수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또 하나는 리튬이라고 리튬.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한 리튬 잘 듣고 계세요. 들어보시고요. 저는 리튬에 대해서 의학적인 의서를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3년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리튬을 집으려면 반드시 이게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만약 제가 그걸 일부러 케미칼을 사다가 화학약품이나 케미칼을 사다가 오면은 이거 허가가 안 나. 허가도 안 나고 좋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바다에서 받아가지고 지금도 지금 제가 어디다 투자 아닌 투자를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바다 밑에가 500m에서 2000m 사이에 큰 옛날 저수지가 있어요. 네? 저수지. 바다 속에요? 네. 바다 밑에. 여기는 없어요, 대신. 여기는 없어요. 대구는 없어요. 어디서 어디까지냐? 부안에서, 전북 부안에서 남해 오른쪽, 관음포 쪽까지 고흥, 해남, 영광, 부안까지 해서 그 동네가 지리산을 경계로 해가지고 함양, 여기 되는 함양은 표준말은 함양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함양에서 남해 이를 거쳐서 그 동네 광주 단층대 주변의 땅 밑에만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주라기 때예요. 주라기 때. 언제? 공룡에 나오는 주라기 때 이전에 백악기부터 주라기 때까지의 물속에가 리튬이 지금 바닷물에 들어있는 리튬 양의 50배에서 100배가 돼요. 여러분들은 아니 지금 바닷물하고 그때 바닷물하고 똑같을 텐데 천만의 말씀. 다릅니다. 지금 이야기가 맞아요. 무슨 이야기냐? 그 당시에 바닷물의 소금의 전체 미네랄의 농도는 2.5%였어요. 2.4%. 지금은 몇 프로? 전 세계 바닷물의 전체 양이 3.5%예요. 1억 5천만 년 동안 땅 위에 있는 미네랄이 녹아서 사람이 살면서 뭐예요? 불 때잖아. 그러면
CO2, 탄산, 그죠? 질소, 질산, SO2, 황산, 이 산들이 비가 돼가지고 내려오면서 땅에 있는 미네랄을 전부 다 가지고 바닷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바닷물은 2.5%였는데 지금 바닷물은 3.5%예요. 지극히 과학적인데 100%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리튬이 가장 100% 이상이 났는데 지금도 거기를 제가 우연찮게 제가 뚫었어요. 4년 전에 우연히 뚫어가지고 석유 시추하는 것처럼 지금도 부풀어 있지만 그 안에 물 안에 리튬이 바닷물에 100배 받아들여요. 여러분들은 이 물을 마시는 순간에 1억 5천만 년 전에 기하고 리튬이나 미네랄이 누구도 못 먹는 미네랄을 그대로 드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제가 양심을 팔지는 않아요. 양심을 그게 안에 밥 먹고 사니까 저는 원래 비즈니스 쓰는 사람도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책을 내면서 나의 나름대로 이 나이에 책을 내면서 제가 책을 그래도 꽤 많이 냈어요. 요 책이 나오면 18번째 책입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면서 저 나름대로 이 나이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은 여러분들이 목이지만 최소한 잘못된 기능수, 잘못된 생수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알카리수가 좋다 그러니까 그냥 전기분해 해가지고 8.5짜리도 좋다고 그래요. 중국 가니까 8.5짜리가 나와 있더라고.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대.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좋은 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오늘 이후로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하나 인터넷에 뒤적거려 봐요. AI에도 물어보고 그러면 결론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일부일 뿐입니다. 다만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을 쓰다 보니까 두껍게 써도 문제, 적게 써도 문제.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또 이 책을 또 사다 보시면 정말 왜 우리가 이걸 먹냐라는 의미도 있고 또 사람의 확신을 갖고 먹는 거라고 그냥 거리에서 먹는 거라고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 해도 되겠죠? 한 5분만 더 드릴게요. 이 물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요. 물이 너무 좋아. 물이 좋아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는 물이 저기 사우디아라비아나 두바이 이런 쪽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도 이미 비싸요. 2,000원씩에 여기 나가면 2,000원씩에 900ml짜리 그건 다시 곱하면 얼마예요? 4,000원짜리 물에 4,000원짜리. 근데 그분들이 만드는 것이 무슨 물인지 아세요? 수돗물로 만들어요. 수돗물로.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소금이 어디 소금, 불란서 소금 속지 말아요. 그 사람들은 과장도 많고 이렇게 표현력이 좋아서 그럴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물이 제일 좋아요. 특히 이 물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대구 쪽은 조금 비켜라. 어디냐면요, 조선 팔도에, 옛날 조선 팔도에 동국여지 승남이라는 책에도 나옵니다. 동국여지 우리나라 물 중에 조선 팔도에서 물 중에서 가장 좋은 물이 어디 물이냐 하면 속리산 물이라고 씁니다. 그게 백두대간을 내려오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충주, 죄송합니다. 충주, 그 다음에 단양, 제천, 보은, 청원, 여기 때가 물이 가장 좋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너무 단순해. 그 물이 알칼리 수예요. 거기가 석회암 지역이에요. 석회암 많죠? 네,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과학적으로 보면 물은 좋았을지 모르는데 물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과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도 60년대까지는 그 충주, 단양, 제천 쪽의 물속에가 알칼리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광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질학 속에가 알칼리수가 나오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중금속이 따라 들어와. 거기에 절대적인 잘못된 게 비소예요. 비소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먹으면 요 중금속인데 비소가 또 약이었어요. 그래서 70년 이후에는 이 충청북도에 있는 모든 수원지에서 나오는 물은 일단 비소 제거 정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이 물이 세상에 빛을 발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물이 알칼리수가 기본적으로 7.7, 4, 5, 9까지 나와요. 많이 나와요. 딱 체형에 맞아요, 체형이. 왜냐면 저도 고향이 사실은 객지만 돌아다니다 그렇지 고향이 전라도 순천입니다. 순천인데 순천자죠. 순할 순천. 그러니까 순천수라고 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물이라. 그런데 제가 다 조선팔도 물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물 중에 가장 좋은 물이 속리산. 속리산 물이 하나는 금강으로 오르고 하나 쪽은 남한강 쪽으로 올라가고 하나는 낙동강으로 빠지는 소위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산 밑에가 들어있는 물이 이 물의 원수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내 고향 걸 자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돌아다녀 보니까 물 중에서 최고의 물은 그 물이고 그 위에다가 미네랄이 들어있으면 최고의 물이라는 걸 제가 확신을 하고 제가 내년도에는 세계 물 소위 파인 워터 서밋에 2026년도에 제가 이 물을 출품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제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시고 또 끓여 먹어서 나쁠 것은 없는데 한 가지만 모든 가스는 NO라고 하는 사라질소 있죠. 뭐 젊으시니까 사라질소를 그래도 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끓이면 잘 알다시피 모든 기체는 날아갈 수가 있는 소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물도 제가 지금 여기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두진문인 회장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인터넷에 쳐보시면 우리나라의 물 중에 최고의 오랫동안 하신 분이에요. 30년 웅진 코이, 웅진 생수를 만들어서 20년간 파신 분이에요. 이 회장님. 이 회장님이 저 미네랄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정수기 파는 게 아니라 이 물 팔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요 조진문 회장님 이름을 앞쪽에다 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의 생수하고 정수기 물은 이분이 원조입니다. 원조 20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정수기를 떠나서 이 물 쪽으로 저하고 합류를 해서 이 물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공사를 하고 떠나자 요 약속을 하고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끓여서 먹는 건 좋은데 뭐 여러분들 물맛이라는 것이 그래요. 제일 좋은 물맛은 맛으로 보면 아주 뜨거울 때하고 아주 찰 때가 제일 맛있습니다. 원래는 정식으로 하면 10도씨 정도. 일반적인 미지근한 물 있죠? 10도씨의 물이 가장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을 집에 정수기를 둬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할 수 없이 지금 저도 종이컵을 많이 쓰지만 가능하면 컵으로 이런 유리컵으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라면을 끓일 때도 컵